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등 아이들의 이해와 초등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번 보시면 초등 아이의 학습 의욕. 제일 궁금한 게 학습 의욕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신경학자, 그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 그 학습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험을 오랫동안 했고, 최근 10년 동안은 정말 이 뇌 학습에서도 많은 연구와 발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내적 보상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실험 결과들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아이들 꼬실 때 이번에 뭐 80점 맞으면 뭐 해줄게 이런 거 거시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그림을 그리면 이 맛있는 초콜릿을 줄게, 인형도 줄게 이렇게 보상을 약속을 했고, 두 번째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초콜릿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그냥 그림만 그리라고 했고 초콜릿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외적 보상을 갖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초콜릿을 받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몇 주 후에 이 아이들 데리고 다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그룹 아이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그룹 아이들보다 그림을 빨리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이 가장 그림 그리기에 흥미를 느꼈는데, 이 보상이 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결과가 뻔한 것에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예요. 네, 그래서 이 외적 보상을 하실 때는 아이마다 좀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내적 동기가 너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른도 그렇잖아요. 매사에 의욕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구멍을 메꿔주기 위한 정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뇌과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도파민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옛날에 이제 그 강남의 정신과에서 도파민을 아이들한테 투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무지막지한 일도 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면 도파민이 나오면서 행복감, 환희 이런 좋은 감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를 굉장히 활발히 하게 하면서 공부 의욕이 높아지고 효과도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많이 열어두라고 해요. 근데 이제 호기심을 키우자 또 이러면 또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원래부터 있는 건데, 자라면서 너무 바빠지고 경쟁에 내몰리고 이러면서 자꾸 호기심이 줄어드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호기심이라는 건 새로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아이가 좀 연산인데 따분히 한다 그러면 화장실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환경을 바꿔보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또 매번 하는 일이지만 분위기만 바뀌어도 아이들이 새롭게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아이의 집중력. 아이들의 집중력이 몇 분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7세. 꼴랑 15분이에요, 15분.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연구 결과인데 10세가 20분, 12세가 30분. 그러니까 저희 초등 교실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앉아있는 게 사실은 폭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요 아이들의 집중 시간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 수학을 이제 2일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약 1시간을 해야 되니까 30분 하고 5분 쉬고 30분 하고, 중간 휴식은 길면 안 돼요. 우리가 리듬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잠깐 해준 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긴 휴식을 주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이 뭐가 좋게 하느냐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도 감정이라고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방해 요소죠. 요즘은 너무 방해 요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자꾸 이제 쌓이면, 스트레스를 저희가 받으면 잠깐 받으면 사실은 긴장도 되고 해서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데,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원래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간 이제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신경세포를 산열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기적인 어떤 나쁜 감정이라던가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집중력에 굉장히 저해가 되는 가장 큰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TV, 수다 떨기 이런 거는 좀 인지를 분산시키는 그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좀 긴가민가 하는 게 음악 듣기거든요. 근데 음악은 개인차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아이도 있지만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 되라는 표현보다는 아이랑 얘기하면서, 이건 이제 조금 크면 발생할 일이기는 해요. 고학년 때부터. 근데 어쨌든 집중력이라는 요소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를 피하는 방법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아이의 기억력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훈련하고 학습 전략으로 키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억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라고 합니다. 짧은 독서.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읽고 아이가 이제 요점한다거나 이럴 때 좋기 때문에 아이들 기억력 키우기에는 계산법이라던가 이렇게 짧은 호흡의 책들도 좋습니다. 학습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전략 이 부분에서는 공부를 하면서 긍정적 감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에 맞게 목표를 잘게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 단계부터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부모님들이 잘라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아이의 감성지능 촉진과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풀 때 마구 괴성을 지른다던가 이렇게 좀 이러시면 아이들도 그거를 많이 답습한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푸는 이게 뭐지? 복식호흡도 있고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말로 풀거나 노래를 부르시거나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집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화목한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두 고아원에 이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두 고아원은 국가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영양면에서나 의료면에서는 조건이 같았고, 보육교사와 아이들의 관계도 엇비슷했는데, 오직 다른 환경 하나가 원장이었습니다. 두 원장은 더 이상 다르다 싶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극단적으로 달랐는데, 그린 부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아이들과 스킨십하고 노래 불러주고 이렇게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슈바이치 어떤 슈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은 좀 딱딱했어요. 아이들과 접촉 자체도 안 했고 많이 나무라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의사들을 관찰하에 이거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린부인 쪽 아이들이 신체 발달도 굉장히 좋았고 지능 테스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연찮게 몇 년 뒤에 이 두 원장이 서로 바뀌게 됐대요. 의도치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같은 이제 의사들이 관찰하고 소견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사간 그린부인 쪽 아이들이 성장이 더 빠르고 지능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만큼 강력한 동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 가정 분위기가 어떤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요거를 많이 이제 감안하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